광주공항에서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영문 모르고 기다렸던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0, 40대 심근경색 환자가 5년 사이에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의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무차별적으로 내주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내 통신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심전환 대출이 시작된 첫날 광주 지역 은행 점포에도 대출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김포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탑승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체 결함 때문이었는데 무리하게 출발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 점검이 제대로 안 된 점은 위험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행기 정비사들이 기체 결함을 일으킨 항공기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7시 30분 광주발 김포행 아시아나 항공기입니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고장을 알리는 기내경고등이 켜지자 회항했습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이륙이 지연되면서 광주에서 서울로 가려던 승객 13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치 무작정 기다리고 무작정 대한항공 타고 가는데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완전 그거. 승객들은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난 건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항공사의 무성의한 대책에 항의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대책은 없고 기다리기만 있으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좀만 기다려라, 대한항공 알아보겠다. 나중에 후속 조치가 나왔거든요. 결국 3시간이 지나서야 일부 승객들은 다른 비행기 편을 이용해 김포로 출발했고 일부는 탑승을 포기하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비행기 추진에 필수적인 유압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비행기를 되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후속 조치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압계통 발생으로 부득이 안전상 목적으로 장시간 지연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예약 승객을 제외한 탑승객들은 당사 및 타항공소로 변경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리 고장 여부를 알지 못한 데 대해서는 최근 정기점검도 받았고 출발 전에도 점검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고장이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항공사의 정비 불량과 늑장 대처에 발이 묶인 100여 명의 승객들은 아침부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심근경색은 노인성 질환으로만 여겨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 30, 4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봤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 40살 김모 씨는 일주일 전 현기증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서 혈관에 이른바 스텐트를 심는 긴급 시술을 받았습니다. 운동하겠다, 몸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쪽이겠다, 땀 많이 흘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50대 이후일 정도로 노인 환자의 비율이 높은 심근경색. 하지만 청장년층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남대 병원이 최근 5년 동안 자체 심근경색 환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5년 전 100명이 조금 넘었던 30대 환자가 지난해 4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40대 환자는 1,200명에서 2,300명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2.5배가 많았는데 흡연과 육류 유지의 식생활, 운동 부족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개 증상이 없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혈중에 기름기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체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마비로 불리는 급성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40대 남성 돌연사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함께 청장년층의 심장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폰 통화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통신 자료가 한 해 수백만 건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김잔디 씨는 이동통신사인 LG U+가
자신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는지 알려주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수사기관들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이 더 문제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전 통지는 아니더라도 사후에라도 사실은 정보를 이런 이유로 제공하게 됐다라고는 공개를 하는 것이 정보의 대상자에게는 바람직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요구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 결국에 통신자료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신원 확인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몇 날 몇 시에 그 사이트에 또는 그 장소에 또는 그 전화번호에 가 있었거나 통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 광주 MBC 기자들도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는지 여부를 각자 가입돼 있는 통신사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광주지검과 전남경찰청이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사기관들은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가져갔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잃어본 거고요. 다 수사 목적으로 하고 다 수사 목적이고 뭐 구체적으로 수사했던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못한다고.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신자료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2년 577만 명의 정보가 넘어갔던 것이 2013년에는 730만 명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쯤 되면 내 자료도 수사기관에 넘어간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사기관들이 요청하면 영장도 없이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고객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엔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KT와 LG텔레콤은 신청할 때 한 번, 수령할 때 또 한 번 방문하도록 합니다. SK텔레콤은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내역을 받기 위해선 전국에 40개로 한정된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통 사흘에서 열흘 사이에 이 같은 통신자료 제공 내역 결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들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나 오픈넷과 같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 통사들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공개한 경우라도 위자료 청구와 같은 공익소송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이 되었다고 하면 그 또 제공이 된 사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고가 모집되면 저희가 그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와 온라인 게임 사업자 등도 이동통신회사들처럼 수사기관에 아이디 등의 고객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이용자들의 항의와 소송이 따르면서 현재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영산강 백길 복원 사업이 잊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가 수백억 원인데 배는 띄워보지도 못한 채 예산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예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영암호 배수관문입니다. 가장자리에 폭 14m, 높이 65m의 통선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30년 동안 막혔던 백길을 복원하겠다고 건의해 지은 시설입니다. 한강 유람선 크기엔 430톤급 배가 바다와 호수로 오갈 수 있고 연락 수로를 따라 영산강까지 백길이 이어집니다. 레저 도시와 목포와 나주 여기까지가 거의 배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가능합니다. 영산강 백길 복원 사업은 그러나 지지부진한 상태. 심지어 사업을 주도했던 전라남도는 해당 실곡길이 나몰라라 사업을 서로 미루고 백길 복원 계획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통선문 관련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통해서 영암호 거쳐서 간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500억 원이란 막대한 국비를 들여 설치한 영암호 통선문은 활용 계획이 전무하고 그런데도 영산강 곳곳에는 백길과 나루터를 복원하겠다며 예산을 계속 퍼붓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전임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영산강 백길 복원도 민선 6개에 와서는 잊혀진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5.18 이전에 기념곡 지정이 안 되더라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다면 올해는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위는 또 올해는 시민 참여를 확대를 목표로 시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참여형 전야제를 추진하고 마을 단위의 동네 5.18 기념행사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안심전환 대출 출시 첫날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 주요 은행 창구에도 대출 희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주요 점포 가계대출 창구마다 안심전환 대출 신청자들이 몰려 오늘 하루 90여 건의 계약이 이루어져 100억 원가량의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창구에도 안심대출 희망자들과 함께 대출 자격과 요건 등을 묻는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KTX가 개통되고 나면 광주공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10년 전 비슷한 상황을 맞은 광주공항의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경부선 KTX가 개통된 지 2년 만에 대구공항 김포 노선에서 이용객 80%가 떠났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탑승률에 대구 김포 노선은 이듬해 중단됐습니다. 광주공항의 김포 노선도 KTX 개통 이후 승객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TX 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비행기 타게 되면은 어차피 기다리고 수속 밟고 그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서울 또 인접할 수 있는 거랑. 만일 대구공항의 경우처럼 김포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 광주공항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국제선 기능이 있고 제주와 인천공항 노선도 있지만 광주는 제주 노선 하나만 남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김해 노선을 추진하는 등 신노선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결국 광주공항의 기능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두 개 공항을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공항을 가는 게 조금 효율적이죠. 아무래도 광주공항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무안하고 광주에 대한 어떤 역할 부분들은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 하지만 민간공항 이전에 군공항 이전이 함께 가야 할지를 두고 광주와 전남이 대립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가 무안공항을 경유한다면 기능 통합에 탄력이 붙을 수 있어 상생 과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그동안 간이검사에서 기준치 아래로 나오던 수돗물 탁도가 지난 20일부터 다시 높아져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탁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제부터 상수도 관세척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 말 수질 검사를 다시 하기로 함에 따라 수돗물 정상화 여부는 4월 중순 이후에나 결정되고 주민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 수가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빛가람 혁신도시에 재학 중인 학생은 유치원 315명, 초등학생 548명 등 모두 5개 학교에 1,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19명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교육청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를 늘려 8,7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 등 9개 기관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공동 이용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땅을 제공하고 한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은 충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충전기가 설치된 광주 송정역과 나주역 외에 광주공항 등 교통요충지와 전국의 주요 거점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시의회 모 의원이 지역구 경로당 온열기 보급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업체 선정 과정에서 A 의원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나중에 발생할 민원을 우려해 구청이 과도하게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광주 남구의 영화관과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모 건설사에 대해 교통체증이나 공사소음 등의 민원을 우려해 남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허가를 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건축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내부 지침은 건축 허가를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최대 흥행 요소인 남북 단일팀 성사 여부가 다음 달 중순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참가를 신청한 170개 나라를 상대로 단체 종목 대진표를 추첨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여 흥행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 유대회 조직위는 개막이 100일 남은 내일 광주와 서울에서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갖고 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